왜 이거 안 눌렀지? 씨, 오늘 상담 이거 요즘에 인기 핫한데? 씨,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의 실전 투자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가 요즘 주식 시장을 보고 있으면 죽고 싶대요. 자, LG화학 장기 투자자라고 하는데요. 주식 수, 주식 숫자도 물타기해서 개수가 무지 많은가 봅니다. 이 친구 앞에서 주식 얘기 못해요. 이렇게 글이라도 올리면서 얘기를 해야 제 속이 좀 후련할 것 같아요. 자, 친구야, 힘내라. 너무 인상 쓰지 말고. 그러니까 친구분이 참 왜 LG를 들어가셨어? LG와 LG와 아이고 그래 이해가 안 된다. 아이디 이해가 안 된다님께서는 약을 올리시는 것 같은데 그 약 올리는 것 같진 않아요. 약 올려요 이게 약 올리는 건 아니지. 친구 힘내라고 그러는 건데. 저도 오늘 종목 하나 마이너스 8% 빠졌네요. 아무 이유 없고 그냥 빠졌네요. 그나마 계속 팔아서 처음보다는 반 정도 남은 상태라고 다행이네요. 그래요. 뭐 빠지면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다르다라고 하면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들을 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 부분들 다 이해한다니까? 그게 어려워, 생각보다. 그것만 잘해도 고수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친구분 힘내세요. 그 다음에 또, 힐뷰님께서는 주식 대신 약이 오를 수도, 약이 오를수록? 이게 뭐야? 주식 대신 약이 오를수록? 제약바이오주, 그 약 아니겠지? 설마 이거 가지고도 농담을. 아무튼. 자, 그냥 지금처럼님께서는 위추드립니다. 친구분, 화학주 전망 안 좋다던데, 그래도 힘내시란. 장투하면 언제가 본전 오지 않을까요? 해운주도 13년차 강제 장투 중. 아이고야, 가슴 아파라. 이거 어떻게, 심장 어떻게 된다, 진짜. 해운주. 13년. 힘들다, 진짜. 해운주가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오랜 침체기를 겪죠. 그때 해운주, 조선주 관련된 애널리스트들이 우리나라에 씨가 마른 적이 있어요. 다 퇴사해서. 왜 퇴사했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 보고 써도 의미가 없어. 주가가 저기 바닥에 가 있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그러다가 이제 조선주가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필요해지는데 더 이상 리포트를 깊이 있게 써줄 오래된 짬밥, 연차가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차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이런 걸 봐. 이런 걸 보고도 어떻게 장투하는데 뭐 존버가 답이네 이런 얘기를 하냐고. 내가 그러니까 짜증이 안. 자, 만약에 그 어저께도 글 쓰신 분께서 장투하면 좋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화학주 들고 있어봐. 지금 아마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계실 수도 있다고. 해운주 13년 강제장투야. 근데 여기 뭐 존버? 좋은 주 찾아갖고 존버하면 답 나온다고? 존버만이 답이라고? 지금처럼님 같은 경우는 존버 13년이야. 아직까지도 강제장투고 수익이 없어. 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매달 얼마씩 뭐 적금 붙는 것처럼 우량주에다가 매달 얼마씩 월급 날마다 돈 넣는다? 그런 짓 제발 하지 마십시오. 또 빡이 쳐가지고 제가. 아이, 진짜 힘든 거를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 친구분도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다 보면 LG화학 안 봐도 그림이지. 응? 말이 필요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에 LG화학 우량주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모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투자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겁니다. 자, 펀드메탈 좋아요. 기업의 실적 정말 잘 나와. 누가 보래도 이 회사는 누구나 다 다니고 싶은 회사고 정말 좋은 회사야. 근데 주가는 안 올라. 그러면 내가 그냥 그 회사에 취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회사랑 거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투자자야. 근데 주가가 안 오르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지 않나요?
자, 극단적인 예로 있죠. 뭐 예를 들면 그 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이 꽝이야. 뭐 한 2년 3년 연속 적자야. 그냥 죄다 적자야. 빨간색이야 다. 근데도 이슈 한번 잘 타가지고 막 주가가 200배, 300배, 400배, 500배, 1000배 가까이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주식은 내가 좋아서 좋은 주식이 아니고 남들이 봐서 좋은 주식이 좋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식은 미인 게임이라고. 아, 미인 대회라고. 내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들이 점수 빵점 주면 그 사람은 절대 미인 대회에서 진선미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식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주식과는 연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존버를 하냐고. 아, 또 씨. 자, 다들 숨고르기 하실 때 ETF 추매했습니다. 등짝을 보자마자 한 대 훅이라는 아이디입니다. 자, 아침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세를 보면서 10시에서 1시까지 코스피 200 ETF를 5개에서 20개 단위로 걸어놨습니다. 분할 매도를 걸어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가창에다가. 잘하셨습니다. 저 이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한테 잘 맞냐? 내가 사면 주가 빠지고 내가 팔면 주가 오른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얼마나 많이 빠지고 얼마나 오른지 분할 매도를 호가창에다가 쭉 걸어놔 보세요. 10,000원, 900원, 800원, 아니 10,000원, 9,900원, 9,800원, 9,700원, 9,600원 이렇게 한 호가씩 10주씩 쫙 한번 걸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 번이라도 안 올라가겠습니까? 쭉 내려와서 책을 댔다가 쭉 따라 올라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 자, 이렇게 분할 매도 하시는 거 정말 좋아요. ETF를 5개, 20개 단위로. 계약 체결이 카톡이 수시로 오네요. 그 얘기는 빠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위로 올려쳐가지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오늘 무려 75개나 남았습니다. 25개는 대기 중. 전체 수익금에는 변화가 없고 수익률은 5%좀 낮아졌네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오늘 200개 더 채우려고 했는데 매매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일정한 날짜에 월급 적금 붙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머리를 써가면서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레이닝 스킬이라고 합니다. 이런 스킬이 필요해요. 전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스킬은 있어야지. 아, 자, 이 정도 스킬은 있어야 됩니다. 트레이닝 스킬. 아, 좋네요. 훌륭하시네요. 자, 저는 오늘만 19개 담았는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자, 포체리카님이 말씀 주셨고요. 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아,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존경합니다. 박수. 이건 박수 쳐줘야지. 이런, 이런 의견들을 교류로 하는 게 중요해. 야, 책 봐서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 책 봐선 절대 안 나와. 이런 거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오늘 매수를 했는데, 아, 내가 체결하려는데 체결이 안 돼. 그래도 밑에다 쭉 깔아놨대. 5주씩, 10주씩, 20주씩. 밑에다 호가창에다 쭉 하나하나씩 쭉 낮춰가면서 가격 깔아놓으니까 체결되면서 메시지가 오더래. 아,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계속 메시지가 온다라는 건 뭐야?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죠? 빠지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서 체결되는 거잖아. 그럼 차트 굳이 계속 쳐다보지 않아도 돼. 근데 체결이 하나도 안 된다. 아, 그럼 내 보유 종목들은 지금 다 수익이겠구나,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이렇게 알아야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거지. 자, 다음 사연 볼게요. 성인이 된 자녀의 주식 계좌. 이 어떻게 하는 게 제가 운용할 건데 새로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여러 개 가능한가요? 그냥 새로 만들지 말고 자녀 계좌로 그냥 놔두시고 운용을 그냥 그, 이 뭐야, 동민이한테 발린
놈. 아, 이게 참 아이디가 특이하신 분이 정말 많네. 이게 동만님, 이게 동민님이라고 할게요. 동민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면 됩니다. 아드님께서 만약에 뭐 내가 한번 주식을 그 매매를 해보겠다, 운용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아마 동민님처럼은 못 하시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동민님께서 아들 자녀분 계좌로 해가지고 운용을 해주시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그 돈이 필요할 때 투자 자금이 필요할 때 거기다가 조금씩 넣어주시면서 자산을 불려 가시는 게 그게 남는 겁니다. 나중에 상속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아니에요. 아보가도 크림님처럼 성인이 된 다음에 자녀가 직접 계좌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 계좌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옛날 계좌 이미 거래 내역 있잖아요. 그죠? 그죠? 요즘에 계좌 새로 만들려면 또 복잡해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기존 계좌 살리시고 거기다 그냥 거래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 자녀분께서 계좌는 거기다가 또 추가로 또 계좌 만들 수 있어요. 기존 계좌 놔두고 추가로 만드시면 되지. 그거를 굳이 뭐 새로 계좌를 없애고 팔고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 관리는, 예, 관리는 예, 동민님께서 그냥 하시면 되고. 3개월간 ETF 해본 소감이라는 제목으로 써주셨는데요. 빛나는 인생님께서 앞으로는 앞으로는 1년 3% 전후 정기예금은 못할 것 같아요. 자, 0.2%, 0.3%더 받겠다고 새마을 금고 창구에서 번호표 받고 기다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새벽까지 일하는 자영업자로서 오전엔 무의미한 시간이 있었는데 뭐 매일매일 9시 정신이 번쩍 뜨이면서 자, 오늘은 좀 액티브하게 생활할 수 있어서 정신 번쩍 드는데 자, 이렇게 매일 액티브하게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아요. 걱정이 있다면 아무리 조정이 와도 은행 정기예금보단 그래도 수익률은 좋겠죠? 이렇네요. 조정이 오면 수익률은 은행이 더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주식이라는 건 위험자산이잖아요. 주가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잠깐만요. 음성 테스트 한번 할게요.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처음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꼭 혼동하시는 게 주식이랑 그리고 그 은행 적금이랑을 비교를 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것도 금융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금융투자라는 건 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금융투자의 금융이라는 건 뭐냐면 리스크를 감내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감내하고 감내한 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 게 바로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땐 거의 은행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돈 띈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들어가면 손해가 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죠. 조정이 오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 구간에 있어가지고 수익이 나지만 3개월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투자한 지. 그냥 시장이 그렇게 나쁜 구간에 들어오신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락 구간에는 손실 납니다. 예. 그렇죠. 그게 걱정이긴 해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ETF라 맘먹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탐구형님께서는 욕심이 더 생기면 레버러지 ETF도 하고 신용 투자도 하고 선물 옵션 하고 해외 투자도 하고 끝도 없죠. 예, 맞아요. 그 욕심을 잘 관리를 해야죠. 자, 맞아요. 자, 그다음 사이코님께서는 뭐야 이거? 지금이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ETF는 장기로 해야 수익도 보장되죠.
지금 이 비정상적이라고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많이 올랐다라는 거. 많이 강하게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ETF 장기로 하는 거 맞아요. 그래야지 큰 수익이 됩니다. 장기로.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ETF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장기까지 가져가지 않아도 수익 잘 나옵니다. 개별 종목 하는 것처럼 수익률이 나와요. 액티브 ETF 같은 경우. 그래서 한두 달 해도 3, 40%씩 수익 나는 ETF 펀드들이 꽤 있습니다. 자, 정상이 되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장이 그게 많이 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성장력,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하지 않을까요? 써주셨고요. 예, 저도 동감합니다. 정상이 되어가는 과정의 코스피고,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 네. 저도 주린인데 돈 복사되는 거 처음 봐요. 재밌습니다. 이런 말로 하면 되게 위험한 거야. 돈 복사 이런 얘기 나오고. 자, 역대로 코스피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장기 투자하면 은행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장기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건 ETF도 손해 볼 수도 있고 물타기도 못할 수 있어요. 대표 지수가 그나마 안전. 왜 물타기를 못해? 물타기 할 수 있는데? ETF 물론 손해 볼 수 있죠. 하지만 물타기 가능합니다. 근데 물타기는 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이제 강력 권고드리죠. 물타기 하지 말고 비중 축소해야지. 그 다음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해야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불타기는 수익일 때 불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추가 매수. 수익일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불타기를 해야 된다. 근데 손실인데 거기다가 비중을 실어서 그건 정말 위험. 자, 주식에서 이득을 얻으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 이게 뭐지? 에드가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주식에서 이득을 얻으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 나 뭔지 알았어. 시드머니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돈 욕심. 정말 끝이 없죠. 네, 돈 욕심 끝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진짜 비중을 한번 세게 질렀으면 지금 그 돈이 얼마야. 앉아서 막 계산해보지. 답 안 나와요. 그리고 막 내가 주식을 팔았어. 어머? 근데 상한가를 가네? 그러면 완전 진짜 막 밤새 잠 안 오고 난리 나죠. 그래서 매도하고 보지 말아요. 저도 웬만하면 안 봅니다. 매도하면 끝. 사실 올라가는 거 보면 속상한 건 사실이잖아.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게 낫지. 매도한다. 그래요. 맞아요. 타임머신이라도 만들고 싶죠. 그런 얘기 하잖아.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갈 수 있다면 나는 진짜 로또를 사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건 정말 모르시는 분입니다. 로또를 살라고 일주일 전으로 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난 딱 진짜 1초 전으로만 가도 저는 벼락부자가 될 수 있어요. 1초 전. 로또? 부럽지 않습니다. 딱 1초 전으로만 갈 수 있어도 1초 전. 1초 전으로 가가지고 비트코인 시세만 딱 1초 전에 알아도 저는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진짜 맞아요. 타임머신 생각나죠. 자, 공감합니다. 많이 아쉽죠. 그렇죠. 시드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이득도 없구나. 시드머니가 없어서 그렇죠. 이득도 없죠. 돈이 많아야 이득도 크고. 예, 맞습니다. 미리 알고 넣었으면 2배인데 그걸 알 턱이 있나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주식 앞으로 한 1년 안에 2배 갑니다.
아니 그렇게 알면 네가 넣어. 2배 간다고 하면 네가 다 넣으면 되잖아. 그지? 어떻게 2배 가는지 알아요? 저도 몰라요, 그건. 근데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지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 종목 싸면 2배 갈 거라고. 맞으면 오케이고 틀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틀리면 방송 안 나오면 되니까. 그게 맞으면 되게 멋지지. 그러면 이제 방송에 계속 불러주는 거지. 그럼 그거 가지고 한 1년 정도 울려먹고. 이제 그렇게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알 수 없다. 그렇게 올라갈지 누가 알아. 삼성 한 달 전에 아니 2달 전에 삼성전자가 이만큼 올라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겠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5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그 유수한 그 증권사 하우스에서 그런 리포트를 박아냈을까요? 개코도 없었어요. 개코도 5천까지 갈까? 아무도 얘기 못했어요. 아무도. IMF? 미국 IMF에서 우리나라 5천 갈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가 알고 만약에 했다? 그래서 굴하죠. 자, 그 다음에 맞아요. 그러면서 불타기 전환했습니다. 불타기. 저 빠질 때 불타기 하셨다고. 그래서 주식은 어려워요. 맞습니다. 주식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개별주 말고 고양이별 주식은 다시 나 무슨 말이나 했다 진짜. 와, 나 순간 진짜 빵 터졌다. 개별주 멍멍이 개별주 말고 고양이 야옹야옹 고양이 별주는 없나요? 개별주 고양이 별주. 아 이거 완전 대박이다. 대파님. 아 진짜 빵 터졌어. 빵 터졌어. 아 진짜 웃긴다. 고양이 별주. 개별주 말고 고양이 별주. 이거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 여기 밑에다가 댓글로 뿌야뿌야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짐 싸서 퇴근하세요. 나만 당할 수 없어서 극렬히 동의합니다. 아 춥습니다. 추워요. 본문에 숨겨야지 제목에다 써놓으면 어떡해요. 변태 양반. 아 변태까지는 그냥. 아이고야. 또 한 번 웃습니다. 웃으면서 해야지. 재밌네요. 진짜 재밌네요. 오늘 재밌는 얘기도 많이 올려주셨네. 아, 이거 글을 그대로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막 아이디 같은 거 공개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국방계 97% 이상이 오랑캐. 아, 뭐, 아이디가 뭐 저렇게 의미심장하십니까? 자, 친한 거래처 사장님께서 요즘 불장인데 뭐 재미 좀 보셨습니까? 라고 하시길래 제가 황구라 때 죽었다 살아나서 그 뒤로 주식 안 합니다. 여기서 황구라라고 하면 그 뭐지? 그 있잖아. 그 의학 박사, 의학 박사가 아니고 그 동물 박사. 그래서 뭐 그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유전자를 이용해서 막 난치병도 치료하고 그거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누구 있지?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그래서 뭐 앉은 사람도 일어섰겠다 뭐. 이게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 그 논문 조작 때문에 황우석 교수 그래. 황우석 교수. 난리도 아니었지 그때. 근데 진짜 그거 주식시장에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구라라는 말을 정말 믿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결국에는 구라였지. 그래서 아무튼 북방계 97% 이상이 오랑캐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투자자님께서 그때 이후로는 저는 주식 안 봅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사장님께서 재미 보셨으면 축하드립니다. 라고 제가 답을 하니까
그리고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요즘 같아서는 좀 배가 좀 많이 아픕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 벌면 배가 아파서 잠이 안 오는데, 그래도 사장님이 버셨다고 하니까 기분 좋습니다. 이게 친한 거래처 사장님이셨나 봐요. 친한 사람이 그렇게 돈 벌어도 아직까지는 저는 인격 수양이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저는 배가 너무 아픕니다. 하여튼 인격자십니다. 자,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하니까 사장님께서도 아주 기분 좋아하시네요. 훈훈한 말씀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성 만렙이시네요. 사회성 만렙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 황우석 교수 때문에 아픔이 좀 있으셨군요. 그때 날리신 분들 꽤 많죠. 돈 날리신 분. 많나요? 그때 돈 날리신 분. 저도 개별 주식 샀어요. 스마일님께서 자 며칠 전 KB, 에브리본, 방산 ETF 총 5천만 원 정도 나누어 담았네요. 5천만 원 정도 나누어 담을 정도면 여기도 투자 자금이 꽤 되시는 건데 계속 오르던 코덱스 200 한 달 전에 팔아서 수익도 얼마 못 보고 어디에 뭐 사고 왜 저거를 샀는지 모르겠고 귀신이 쓰였는지 모르겠고 눈이 뒤집혀서 산 건지 모르겠는 그런 종목들만 사 모았네요. 자, 여력이 조금 있어서 물타기 해서 평단가를 좀 낮출지 아님 코스피 150이나 타이거 200 사고 위 세 종목은 현금화하면 바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자, KB는 다음 달 5일에 실적 신고한다니 놔두고 팔지, 배당을 기다릴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욕심이네요. 그냥 예금보다도 조금 낮다고 해서 처음 시작하긴 했는데 요즘에 단타 치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눈이 뒤집힙니다. 그렇죠? 단타 쳐가지고 수익 봤다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눈이 뒤집히긴 하죠. 근데 그 쫓아 들어가면 또 폭망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지금 KB 같은 경우는 KB는 전량 매도를 했는데 방산 ETF는 저희는 그냥 가지고 있어요. 방산은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KB는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트름벨님께서는 KB금융 그래도 괜찮은 종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괜찮은 종목이죠. 자, 그동안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편출했습니다. 어제 방산 ETF 손절하고 코덱스 150 들어갔네요. 저희는 방산 수익 중에 있고 보유 중에 있습니다. 전 AI 반도체 ETF 좀 진입이 늦었지만 계속 올라가네요. 저희도 반도체, AI 반도체 ETF 보유 중에 있고요. 수익률도 꽤 되죠. 주식에 물리는 사람들의 특징. 피트, 마누라의 카톡. 카톡 보여드리고 싶다, 진짜. 이거 카톡 보여드려야 되는데. 나 지금 미치겠는데. 이거 보여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사모님도 아실 수 있다고. 자,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모님입니다. 여보, 벌써 샀어? 히히히. 잘했어. 이제 느긋하게 지켜보는겨. 얼마에 몇 주 샀니? 코스닥 2만 950원 150개? 그 다음 코스피 6만 1530원 50개? 장 안 좋은데? 그래, 좀 느긋하게 해봐. 그냥 코스피 손절하자. 그냥 놔둬봐. 너무 올라서 불안해.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답니다.
그러면서 ETF 산 이 대화가 오고 간 게 ETF 산 지 2시간 만에 이런 대화가 오고 왔대요. 아, 이런 거 투자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조금만 오르고 조금만 내려도 불안하고 조금만 올라도 막 불안하고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하고. 아, 그런 분들 계세요. 차라리 주식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람 말라 죽어요. 결단이 빠르시네요. 사팔사팔 하신다고. 작년에 제가 코덱스 200 들어가자고 안 했으면 마이너스일 겁니다. 아, 그래요. 자, 스캘퍼 초단타에 맞는 분일 수도 있겠네요. 사모님이 안 될 것 같은데 불안해서. 이게 단타 치다가 물린 게 좀 많습니다. 이게 단타하다가 물리면 한두 번 이제 물리다 보면 이게 내성이 생겨. 이제 물리는 것도. 응? 그러다 보면 계속 이제 물린 종목들이 엄청나게 쌓인다고. 이거 아예 물리면 손절 치면 되는데 손절도 안 해요. 그게 문제야. 근데 이것도 손절도 이제 맛을 들이잖아? 그럼 계속 손절 치다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계좌가 싹 녹아들어 어느 순간인가. 근데 자기는 계좌가 녹는 것도 몰라. 단타 재미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딱 보면은 계좌 마이너스야.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 자, 콘택 600 사서 좀 드시고 주무시는 게 투자하지 마시고 주무시라고. 아, 주식에서 사팔사팔은 금기죠. 증권사 배만 불려줍니다. 수수료만 해도 얼마. 근데 리기님 그게 수수료 그 얼마 될까요? 수수료 얼마 안 돼요. 뭐 저처럼 막 1000%, 2000% 돌리면 모르겠지만 아무리 사팔사팔해도 1000%, 2000% 돌리기 힘듭니다. 진짜 전문가 아닌 이상에. 회전율 1000%. 그러면 1000%면 그 만 원 가지고 100배를 불리는 거예요. 그 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 정도는 해야 수수료가 증권사 수수료 많이 줬다라고 하는 거지. 아유 뭐 하루에 뭐 열대 번 그 매매했다고 그게 수수료 얼마나 나간다고. 그렇지 않아요. 2시간 만에 손절. 어차피 해봐야 경험이죠. 오래오래 하다 보면 조금씩 자리 잡힐 겁니다. 라고 플라이어님께서 써주시고 한 7년 8년 됐을걸요. 오산 오기 전서부터 했으니까 늘 존버. 8년 되셨으면 이제 어느 정도 아실 텐데 그 자기 스타일도 그렇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숨고르기 중 불금이라 주식이 숨고르기 중 아닐까요? 2월부터 영차 영차 파이팅. 예, 파이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차 영차 파이팅입니다. 자, 파이팅의 박수. 어디 갔어? 환호와 박수. 영차 영차 파이팅 파이팅. 자, 영차 영차 파이팅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르막 호흡 조절 중입니다. 그렇죠. 많이 올랐으니까 호흡 조절을 해야 되겠죠. 우리 증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주식도 좀 쉬게 해주세요. 계속 깔딱깔딱 고개만 걷고 있으니 너무나 힘들어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깔딱깔딱 거리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하긴 하죠. 근데 여기서 새롭게 에너지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에너지 충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뭔가 강력한 수급의 주체가 와가지고 시장을 강력하게 또 이끌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힌트가 있는 거죠. 개인들의 어저께 제가 시황에서 올려드렸죠. 100조 원의 대기자금. 그게 바로 이 깔딱고개를 다시 한번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겁니다. 자, 기다려 보자고요. 이건 뭐야? 주식이란 걸 처음 해봐요? 오케이, 이거 한번 보자. 자, 여기까지만 하고 1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주식이라는 걸 처음 해보려고 합니다. 태어나서 주식을 처음 하려고 하는데요. 어, 보통 얼마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게 금액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자기가 그 돈이 없어도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돈.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이제 실질적인 돈의 의미보다도 심리적인 동요가 없는 돈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난 막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을 잃어버렸어. 그 10,000원 잃어버리면 속상하지. 그치? 그거 안 돼. 응? 10,000원 가지고 투자하면 안 돼. 한 5,000원 정도는 내가 그냥 잃어버려도 크게 속상하지 않아. 그러면 그게 5,000원. 그게 심리적인 그 제가 말씀드린 투자 자금입니다. 그 심리적으로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금액에서 우선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뭐 10,000원이면 10,000원 이내에 주식 하면 되죠. 10,000원 이내의 종목들 많아요. 페이지케미칼 5,900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10,000원 이내에 있는 종목 페노션 4,700원입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6,880원입니다. 이런 종목 사시면 돼요. 그 한 주 사가지고 한번 보는 거지. 응? 그런 식으로 처음에 좀 작게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게 또 10,000원이라는 게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 내가 10만 원짜리 종목을 사가지고 10% 빠지면 10,000원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종목이 10%까지 빠지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많을 수도 있어. 개별 종목은. 아, 일단 그러면 10만 원 정도 생각하고 한 10,000원 정도 빠진다고 들어가도 괜찮겠죠. 아, 여기 나왔다. 구월아빠님. 말씀. 하나금융지주, 지주사 소각한다는데요. 아, 자사주, 예, 맞아요. 하나금융지주, 지주, 자사주 소각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 맞고요. 이번 달 수익 앞자리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구월아빠님. 예, 축하드려요. 자, 구월아빠님도 예,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아, 앞자리가 바뀌셨군요. 집 단위로. 축하드립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10만 원을 해가지고 내가 10% 정도 손해 본다 하면 10,000원이잖아. 그럼 이제 10만 원짜리로 투자를 해보는 거야. 10만 원짜리 종목 뭐가 있어? 한국단자 74,000원. 자,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가 10만 400원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 PSK 홀딩스 7만 7천원입니다. 그럼 10만 원 정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죠. 한 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 늘려가는 거죠. 투자 자금을. 그래서 수익이 나잖아? 그럼 수익 난 금액하고 합쳐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다시 재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익금을 가지고 조금씩 불려나가면서 투자를 조금 더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이익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건 재밌어요, 그러면요. 그게 주식하는 재미지. 자, 그 다음에, 그래요. 여기, 코덱스 250주? 뭐, 하이닉스 한 주? 이런 식으로 수량을 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단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당장은 가장 쌀 때 시작해서 자금 사정에 맞춰 첫 주식은 100만 원부터 시작. 그게 지금 40만 원이 됐네요. 40%가 올랐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상암님께서는 시작 소액만 있으면 되죠.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재미 붙이려면 1,000만 원 단위가 넘어가야 된다. 넘어가야 되더군요. 매달 몇백으로 해서 20만 원 먹어야 감질맛만 나고. 근데 그런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에도 그 투자의 맛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예. 뭐 상암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맛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 그 역치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한 1,000만 원 단위 들어가서 한 달에 2, 300씩 땡겨야 아, 얘가 돈 버는 맛이 난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다음 플라이만님께서는 살짝 조정하면 들어가고 그리고 뭐 오르면 좀 팔고 복불복이에요, 사실. 아, 수치가 고점을 가리키고 있어서 리스크를 좀 감내하고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써주셨고요. 그 하비에르님께서는 저는 매일 한 주씩 사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매일 한 주씩 산다? 차라리 다른 걸 하시는 게 나아요. 시장이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매일 한 주씩은 제가 그 하비에르님이 유동성 공급자는 아니잖아요. 뭐 지금 현재 막 시장에 그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매일 한 주씩 내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아야지. 그게 시장이 그 주식 시장의 어떤 매력인데, 그렇지? 근데 뭐 맨날 이렇게 한 주씩 사. 그 단가 조절도 안 돼요. 그렇게 사면. 자, 일단 여기까지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 또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지금이 4시 4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5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